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수동이라고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시민출자 청년공유주택이라고 해서 그 터무니있는 집 활동을 하고 있는 터무니학소 소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쭉 하고 있는 일은 일단 많은 시민들한테 함께 사는 즐거움을 알리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2024년도에 생각하시는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제 명사형으로 이 설명을 하라고 해서 저는 이제 이 시니어 코리빙 하우스 이렇게 이제 이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부제로 하면 노인을 위한 집은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고, 시니어 코리빙 하우스의 이제 이 의미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은, 이 고령화 사회이고 지금 시대를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립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이 사회적 고립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사회적 질병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형태가 이제 필요하다는 좀 인식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코리빙 하우스라고 하면은 이제 좀 함께 사는 집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 가장 이 또 주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결국 뭐냐면 이제 1인 가구의 엄청난 증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았던 책이 에이징 솔로라는 책이 있어요. 에이징 솔로에서 저자이신 김희경 작가가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솔로는 혼자 살지 않는다. 결국 이제 1인 가구가 혼자 나이 들어가도 고립이 되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코리빙 하우스가 이제 주로 이제 이 청년들 중심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제는 노년을 바라보는 중장년들을 위한 코리빙 하우스의 필요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많은 이제 관심 있는 시민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시니어 코리빙 하우스가 우리 사회에 이제 좀 관심을 갖고 하나의 트렌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형태, 청년들이 이제 이 작은 미니멀한 원룸에서 이제 독립된 이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누리면서 하는 이제 코리빙 하우스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이제 이 맹그로브라는 이제 코리빙 하우스 브랜드가 있는데, 맹그로브에서도 이제 좀 청년을 넘어서 이 중장년들을 위한 시니어 코리빙 하우스를 지금 적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연구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이와 같이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이 더불어 사는 집, 코리빙 하우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직접적으로 이 형태나 추구하는 가치나 이런 것들은 다양하지만 그게 획일적이지 않고 각자의 취향을 반영하는 형태로 서로 어울려서 돕고 사는 이런 코리빙 하우스의 사례가 국내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유튜브가 많이 이제 널리들 이제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좀 관심 갖고 보는 유튜브 채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자취남이라고, 주로 이제 2030 세대 이제 1인 가구들의 이제 1인 가구 이제 거주 공간을 이제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요즘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청년들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라보는 알아볼 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상당히 좀 흥미돼 있고 해서 이제 가끔 즐겨보는 체험이고, 또 하나 이제 청년 주거의 모습이 이제 자취남이 이제 소개하고 있다고 하면은, 고령자 주거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실버타운을 전문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제 공파TV라는 채널도 있는데,
흔히들 이제 그 실버타운을 얘기를 하면은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이제 이 상당히 이제 조금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경향들이 있는데, 공빠TV 그 채널 운영자는 그 실버타운의 이제 다양성, 그다음에 이제 그 긍정적인 측면을 잘 소개를 해서 하나의 그 노후주거 대안으로서 이제 그 잘 소개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흥미롭게 이제 이 보는 그 채널인데, 그런 자취남과 이제 그 공빠TV를 보면서 이제 조금 제가 생겼던 것들은, 청년과 노년 사이에 그 지금 중장년 세대가 이제 노후를 바라보면서 이제 조금 좀 그 선택할 수 있는 주거의 그 기회들이 조금 좀 그 소개가 안 되고 있다, 비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 대부분의 지금 이 우리 세대들은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고, 노후주거 하면 이제 뭐 실버타운밖에 상상을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는 이제 그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도 아니고 실버타운도 아닌 그 새로운 관계와 공간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주거를 이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이제 그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그런 의미들을 이제 좀 그 포괄적으로 이 표현하는 개념으로, 저는 이제 그 시니어 코리빙 하우스라는 개념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이 시니어 주거에 있어서 이제 그 새로운 트렌드이고 시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키워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노후 주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좀 그 가장 그 동기가 됐던 거는, 노년에 이제 그 사회적 고립을 이제 예방하고자 했던 건데, 그때 한 7, 8년 전에 이제 이 가장 처음에 인상적으로 봤던 책이 하나 있어요. 40 이후 누구와 살 것인가, 이제 이런 제목의 책이었는데, 그 책의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 싱글 중년 여성 3명이서 그 친구로 지내다가, 왜 우리가 이렇게 따로따로 살지? 함께 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단순한 이 아이디어로 이제 시작을 해서 함께 이제 이 집을 얻어서 쉐어하우스를 만들고, 그 주거 공유를 하고, 그 훨씬 더 이렇게 서로 자조적인 돌봄을 이 실현하고, 이제 이 훨씬 보다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 내용이었는데, 함께 사는데 필요한 이제 그 다양한 이슈와 현실적인 과 여러 가지 이제 정말 직접적인 그 사례를 볼 수 있는 그 내용이었고, 지금 저는 이제 10세대가 모여서 이제 함께 이제 주택협동조합을 만들고 이제 그 공동주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거 형태를 이제 코하우징이라고 하는데, 코하우징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 덴마크로부터 비롯해서 북유럽에서 꽤 오래전부터 이제 출발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북유럽에서 이제 그 코하우징이 시작이 됐을 때 그 코하우징 그 참여자들, 그분들의 동기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노년의 삶을 요양시설에 의지하기보다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고, 보다 이제 이 건강하고 이런 커뮤니티 속에서 나이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작한 게 이제 코하우징이었고, 비슷하게 이제 일본은 이제 좀 컬렉티브 하우스라고 해서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이제 이 협력적 주거를 하는 공간으로서 비슷한 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이제 그렇게 미국이나 이제 일본이나 유럽에서 이제 그런 사례들을 이제 우리가 주목했다고 하면, 그 사이 이제 좀 시간이 흐르면서 국내에서도 이렇게 더불어 사는 삶, 코리빙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중장년이나 이제 노후주거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좀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게, 여주에 있는 누르목 향기라는 이제 이 70대 싱글 여성 3분이 함께 사는 이제 쉐어하우스 사례가 있어요. 그분들은 각자의 이제 삶과 활동들 하시던 분들이
우연한 기회에 이제 좀 인연이 닿아서 여주에 이제 이 땅을 샀고 함께 집을 짓고 그 쉐어하우스로서 이제 살면서 노후주거의 한 대안으로서 이제 많은 이 시민들한테 알려지길 바라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도 하고 있고 마을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 집을 이제 이 지역의 아이들한테 정말 돌봄 공간으로 내주기도 하고 그 노르목 향기의 그 새 할머니들의 이제 그런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그 이 할머니들이 사시는 그 동네에 관심을 가진 그 이 주민들이 이제 많이 생겨서 지역에 이제 그 외부에서 이렇게 유입되는 인구들이 늘어나기도 했다라는 거죠. 결국 그런 이 하나의 이제 이 코리빙 하우스 공동체 주택이 그 지역을 이 활성화시키는데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좀 의미 있는 사례는 이런 코리빙에 대한 개념이 조금 좀 제가 남성 입장에서 좀 슬프기도 하지만 여성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많이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전주에서 활동하는 이제 그 비혼 여성 생활 공동체 이제 비비라고 있어요. 상당히 이제 이런 좀 이 비혼 여성 활동 단체로서는 역사도 오래되고 아주 이제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그 비비에서도 지금 이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이 시니어 공동체 주택에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이제 주택 설립을 가장 본질적인 임팩트는 그거죠. 그러니까 저의 관심사도 하고 관심사이기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참여하게 된 동기인 이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거. 사실 이제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런 이 노년의 삶의 문제를 이 공공복지로만 해결한다는 건 이제 상당히 이 한계가 있을 거고, 그렇다고 이제 이 각자 이걸 개인이 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의 어떤 공동체 기반의 그런 관계망을 구축하고 이 자조적이고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이제 이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노후주거의 중요한 대안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본질적인 의미인 임팩트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사실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커다란 영향력은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한번 좀 전환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이제 부동산 문제는 결국 이 개발 이익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참여자들도 주택 소비자들도 어떻게 보면 이 주거의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중요한 동기로 작동을 했는데, 지금 요즘 부동산 문제 이제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이 부동산 개발 패러다임이 더 이상 지속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그런 구조가 계속 작동된다고 하면은 정말 세대 간의 갈등도 되고, 그게 이제 좀 갈수록 더 사회 갈등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거의 본질적인 가치를 좀 생각을 하고 더불어 살고 어울려 사는 집으로서 하나의 이제 사회 관계망을 구축하는 하나의 이제 기반으로서 이제 주거를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시니어 코리빙 하우스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커다란 영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고령화 문제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고 이제 꽤 오래된 얘기고, 많은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나라에서도 얘기하고 하지만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있어요. 문제들은 얘기를 하지만 그 누구도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런 대안을 적극적으로 이제 시행하거나 실험하는 주체들도 이제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막연히 말만 하고 걱정만 하고 불안만 조장하는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뭔가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작은 이 실천이라도 하나씩 실행을 하고 실험을 하고, 그런 노력들이 우리 사회에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이제 좀 그 관심을 가지고 촉진하는 이제 그런 사회가 되기를 좀 바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시장 입장에서 보면 저는 제가 느끼는 좀 안타까움 중에 하나는 이러한 그 고령화나 노년의 삶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기술 기반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좀 그 한계와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그 새로운 노년을 위해서 이런 발달된 기술이나 도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그게 본질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그러면 그게 이제 기술이나 자본이 중심이 아니라 결국은 보다 본질적인 노년의 삶과 이 노년의 이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이고 그거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도구로서 자본과 기술이 이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좀 접근 순서를 한번 좀 뒤집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고령화의 문제가 또 다른 이제 단순히 이제 새로운 시장의 기회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길어진 노년의 삶에 있어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러한 이 전환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결국은 이 노년이 행복해야 우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인식의 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습니다.